어, 앞에서 두 분의 발표자분하고 토론해 주신 이 대표님 말씀드린 걸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같은 얘기들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아마 또 많은 부분이 반복되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결국 그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형 공동주택에서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혹은 주거 약자 또는 뭐 저소득층 뭐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죠. 그래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선택하게 하는 것,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맞춘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공급하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제 발표로 하신 내용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된 그 건축법하고 또 조건들 고민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발표해 주셨습니다.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요. 또 지금 시점에 이런 것들이 토론회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저도 반갑게 생각하고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서 아까도 나왔지만 집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뭐 하이더거 같은 철학자는 실존의 문제를 집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만큼 집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고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소형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. 또 그것을 휠체어 사용자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거기서 찾아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주제 발표한 걸 통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는데 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공용 부분에서의 소홀함이 좀 아쉽다. 물론 이제 법적인 부분에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표하신 분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공용부에서 부분은 계단과 승강기예요. 이걸 이제 최소화하다 보니까 최소한 휠체어 사용자가 거기서 움직일 때 안전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계단과 승강기 홀하고의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특히 이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과 만날 때의 위험성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뭐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거의 뭐 기준으로 만약에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승강기 면적만 제어되고 그 앞에 홀 부분은 제어가 안 되는 어떤 법적인 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승강기 면적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홀 면적까지도 명확하게 바닥 면적에서 제외해주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공용 공간에 대한 편리성과 안정성이 그게 풀어져야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편안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부 공간에 들어와서 보면 침실, 부엌, 화장실 이 중요성이 휠체어 사용자, 더군다나 고령자 입장에서의 우선순위는 뭔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거는 이제 1차 발표자분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화장실 부분이에요. 화장실과 욕실. 그리고 아까 LH 굉장히 아마 지금 곤혹스러우셨을 텐데 그 턱 굉장히 높여져 있는 부분.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면 특히 고령자분들은 거기서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. 그 고령자의 낙상은 사망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집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단차 없이 접근하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고령자 혹은 휠체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그 소형 주거 계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민해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침실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
침실보다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위생시설에서의 사용, 이걸 명확하게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제시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이제 첫 번째는 좀 프로토타입 부분이었는데, 두 번째 발표하신 그 내용들은 어떤 정책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아쉬운 게,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이라는 거죠. 근데 그 사용자가 굉장히 포괄성을 갖는다는 겁니다. 어떤 특정 계층의 사용자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전제로 유니버셜 디자인 이야기가 되는데, 그랬을 때 유니버셜 디자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말 그대로 보편적인 일반화하는 작업이고, 두 번째로는 그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그런 보편화된 기준으로는 다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요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변화를 마찬가지로 끌어들여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 사용자 참여 디자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그런 보편성과 사용자 참여, 이 두 부분이 같이 가야 이 전체적인 폭넓은 사용자의 그 요구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, 이 프로토타입의 같은 어떤 기준 제시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서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제도,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게 사용자 참여 관점에서의 유니버셜 디자인에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제 토론문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, 주택 개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이게 법적으로 정비도 됐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작동되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참여 측면에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, 이것이 명확하게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, 특히 주거나 소형 공동주택에서는 굉장히 더 큰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될 때 유니버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괄적 사용자라는 것이 좀 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입니다.